안녕하세요. 모둠체스입니다. 오늘은 2021년 9월 26일 이번 영상에서는 대한항공의 주가 차트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현재 보시는 화면은 매일경제 9월 24일을 주요 산업 기상도를 보고 계신데요. 여기서 항공은 국내선이 회복세에 있는데 국제선은 수요가 현재는 부진하다. 그리고 자, 항공 쪽을 보면은 올해 국내선은 이제 좀 많이 늘었는데 국제선은 아직 강력한 여행 제한 조치가 유지되며 수요가 부진하지만 위드 코로나 이후 해외여행 재개 시 수요 회복이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현재 저는 지금 무역 쪽에서 종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해외 전시회들이 있잖아요. 독일, 미국, 중국 이제 이렇게 있는데 2020년 21년까지는 전시회에 이제 잘 나가지 않았어요. 왜냐면 코로나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각국이 봉쇄 조치를 하고 그랬기 때문이죠. 이제 그런데 21년부터 이제 슬슬 이 해외 전시회에 나가는 회사들이 생기고 있어요. 이 이유는 뭡니까? 백신 보급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다른 회사가 이 회사, 저 회사 나가면 야, 저기는 나가서 이제 괜찮게 돌아오고 있는데 우리 회사는 왜 안 나가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참여를 하는 거죠. 그래서 2022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전시회에 참여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둘 회사가 참여를 해 가면은 이제 이런 것들을 보고 안전하다고 판단이 되면은 이제 일반 사람들도 이제 이런데 해외여행을 갈 수가 있죠. 그리고 2020년, 21년에 결혼하신 분들 해외여행 못 갔는데 이제 이때도 수요가 늘 수가 있고요. 자, 대한항공의 투자 포인트를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해운 물류가 현재 정체돼서 항공으로 급송화물이 이제 몰리는 경향도 있는데 지금 정체됐기 때문에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대한항공이 스팟 중심으로 쌓은 경쟁력,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여객 부분 손익 개선, 그 다음에 리스크 또 세 가지를 들자면, 첫 번째는 이 항만이 정체된 게 해소가 돼버리면 항공 화물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은 이게 지금 수익이 줄어들 수가 있고, 세 번째는 지금 원달러 환율이 계속 높게 유지될 경우에는 이것도 좋지 못한 영향이 될 수 있고요. 자, 거두절미하고 대한항공 차트로 왔습니다. 현재는 어떻습니까?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자, 밑으로 그려보면은 여기가 상승 추세선이고 이렇게 하면은 상승 추세대입니다. 자, 누가 많이 샀을까요? 일단 개인은 팔고 있고 외국인은 최근 매수세로 돌아왔으며 기관에서 많이 사고 있네요. 또 보면은 금융투자, 보험, 투신 이렇게 매수세가 붙어서 대한항공이 현재 올라가고 있는데, 보험의 경우에는 여기 지금 9월 10일에 이렇게 9월 10일부터 매수를 쭉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눌림목에서 매수를 한 거죠. 자, 이 저항선이 이렇게 있었는데 직전에 상승 했던 데를 이 저항선을 돌파했을 때 지금 보험 쪽에서는 매수를 한 거예요. 이렇게 돌파하는 순간이 매수 포인트가 되는 거죠. 또한 자, 1차, 2차, 3차 하락 후에는 진바닥, 진짜 바닥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자, 여기서 한 번 상승, 그 다음에 두 번 상승한 이 순간이 매수 시점입니다. 그렇다면 보험 쪽에서는 되게 잘 보고 이쪽에서 매수를 한 거죠. 자, 이렇게 2차 상승이 아니더라도 또 매수하는 그런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이 MACD에서 골든 크로스가 나오고 진동도 상승으로 바뀌면서 스토캐스틱이 이렇게 골든 크로스가 났을 때 바로 이 순간이 매수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 보조 지표와 같이 차트를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럼 매도 시기는 언제입니까? 바로 옆에 보는 거에 이렇게 데드 크로스가 나오고, 그다음 MACD도 데드 크로스, 그다음에 진동도 MACD 오실레이터도 이렇게 밑으로 하락 진동하고 있고, 스토캐스틱도 데드 크로스 됐을 때 이렇게 섞어서 봐야 하는데, 이때가 언제였습니까? 자, 이때가 이제 코로나 백신 나와서 자 이제 올라간다, 대한항공 올라간다고 했을 때, 이때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난 거죠. 변이가 나타나서 약 한 6, 7, 8, 9, 4개월 동안 지지부진하다가 또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패턴으로 매수 시점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자, 이쪽에서 헤드 앤 숄더스 패턴을 그린 다음에 이 추세선이 이 밑으로 내려가는 순간, 그러니까 바로 5일선이 21선을 내려가는 이 순간하고 겹쳐 생각해서 이때는 팔아야겠구나를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상승하는 순간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 원형 바닥형이죠. 원형 바닥형으로 바닥을 이쪽을 상승을 하는 이 치고 올라가는 순간, 즉 눌림목을 위로 올라가는 순간이 원형 바닥형 패턴으로 봤을 때 매수 시점이 됩니다. 자, 또 하나 더 그려보면은 이쪽에서 이렇게 상승 삼각형을 그릴 수 있습니다. 상승 삼각형을 이쪽을 상향 돌파하는 이 순간이 바로 매수 시점이죠. 일반 개인들은 세력의 의도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발목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야 되는데, 자, 여기가 발바닥이었으면 여기는 발목입니다. 발목에서 사서 이제 어깨가 어딘지 모르지만 이제 지금 들고 가는 거예요. 자, 들고 가는데 어디까지 들고 가야 되겠습니까? 자, 이 말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현재 지금 여러 가지 재료가 나오고 오른다 하고 있는데, 현재 과연 매수 타이밍인가 라고 본다면 일단 이 스토캐스틱 슬로우를 보겠습니다. 스토캐스틱 슬로우에서 보면은 20 밑이 과매도 구간입니다. 그리고 80 위로가 과매수 구간이에요. 과매수 구간에 들어갔다는 것은 이렇게 떨어질 확률이 커졌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이 얼마입니까? 89.5예요. 89.5면 지금 이렇게 올라갔다가 또 뭐 더 이렇게 쭉 올라갈 수도 있지만 그럴 확률은 거의 없고, 또 이제 내려갈 수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그렇다면 현재 매수는 아직 많이 올랐으니까 좀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매수 많이 올랐다고 매수는 하지 않고 지켜봐야지 않을까 보고, 무엇으로 봅니까? 스토캐스틱 슬로우가 80 이상이기 때문에, 심지어 89.5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신규 매수로 들어가는 것은 약간 위험 부담이 있다고 보는 거고, 두 번째로 기존에 매수하셨던 분들이라면 지금이 매도 타이밍을 잡을 수도 있는 기회다. 매도 타이밍을 잡는다고 했지만 자, 엘리어트 파동은 하나, 둘, 셋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근데 현재는 어떻습니까? 하나, 둘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잠깐 조정이 왔다가 또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만, 주변 환경이 어떻습니까? 지금 11월에 예정된 테이퍼링, 그리고 헝다 관련 이슈가 또 있잖아요. 그래서 언제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할지 몰라요. 그리고 이 엘리어트 파동이 과연 완성이 될지도 확실하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올라갔다가
스토캐스틱 슬로우에서 이제 과매수 구간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매도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데 언제까지 잡아야 하냐면 제가 볼 때는 이 5일선 5선을 내려가지 않는 데까지 계속 붙잡고 계시다가 5선을 내려간다 하면은 이제 매도 준비를 해야겠죠. 자, 이쪽에 왼쪽에 동그라미 치는 부분에서 보면은 5선을 밑으로 막 내려가더라도 상승을 했었어요. 그렇다면 두 번째로는 이 5일 이동 평균선이 20일 이동 평균선을 내려가는 순간을 매도 타이밍으로 잡아도 되고요. 아니면 이 추세선, 현재 추세선을 밑으로 내려오는 순간을 매도 타이밍으로 잡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놈의 것이 내려올 때까지 계속 붙잡고 있는 거죠. 잠깐은 음봉이 생겼더라도 만약에 이쪽에서 음봉이 생겼다고 팔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까지 올라오는 상승을 수익을 못 봤을 거예요. 그래서 음봉이 떴더라도 5선이 지지되는 한 계속 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런 거죠. 야, 나 테이퍼링 무서워. 헝다 무서워. 하지만 나는 쉽게 안 내려. 왜 안 내린다? 아까 여행 수요도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화물 물류 대란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또 현재 화물 대란이기 때문에 이렇게 화물료도 비싸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목균형표를 보겠습니다. 일목균형표에서는 현재 양운으로 상승 추세, 그리고 기준선이 이렇게 내려갔다가 현재 올라가고 있으니까 상승 추세로 보입니다. 그러면 기울기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기울기가 지금 60도까지 올라갔네요.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45도를 정상적인 기울기, 이 정도까지는 괜찮겠거니 하는데 현재 50도 이상까지 올라갔으니까, 그렇다면 매도 타이밍을 잡아보는 것도 괜찮은데 이게 언제 떨어질 거냐 이거죠. 그러니까 예측으로 매도하는 게 아니고 이제 대응으로 매도를 하면은 여기까지 쭉 올라가는 것을 이제 즐길 수가 있는데, 자, 거래량도 보겠습니다. 거래량도 이렇게 줄어들었다가 거래량이 지금 다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상승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이렇게 신고가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일단은 상승의 관점으로 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신규 매수는 해야 되느냐? 그러면 저는 글쎄 하고 안 하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이 스토캐스틱 슬로우가 과매수 구간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좋겠다. 혹시 한다면 이렇게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고 위로 올라가는 순간 20 정도에서 매수를 했었으면 좋았을 건데 지금은 이미 좀 지나지 않았느냐. 혹시 이런 눌림목이 다시 생긴 다음에 또 올라가는 그런 순간이 생긴다면 그때는 해도 괜찮을 건데 지금은 많이 올라와 있다. 두 번째, 기존 보유자라면 이제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매도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데 언제 매도하느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5선 지지받는 한 그냥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동그라미 치는 이 부분, 이렇게 음봉이 뜨더라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대한항공이 앞으로 더 오를 것이다. 항공 수요가 폭발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즉 전시회 등이 계속 많이 잘 될 것이고, 그리고 신혼여행 이런 수요도 늘어날 것이고, 밀렸던 여행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것이다. 그렇게 해서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을 본다면 언제까지 가지고 계신다? 그러면 이 데드크로스 되기 전까지 가지고 계시면 되지 않을까. 그 근거는 뭐였습니까? 그러니까 기관에서 보험 기관에서 많이 매수를 하고 있었고, 또 최근에 들어서는 외국인도 또 매수세에 붙었죠. 자, 또 한 가지 더,
저번 주 금요일의 봉의 모양은 아랫꼬리가 달린 음봉입니다. 아랫꼬리가 달린 음봉은 장중 매수 세력의 저항을 받아 추가 하락이 저지되었다는 거네요. 이런 봉의 모양은 천정권에서 출현 시에는 다음날 하락을 예상하기도 하는데, 저에게 다음 주 월요일 오를 것이냐 내릴 것이냐 물어본다면 저도 모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영상을 마칠까 합니다. 최근에 미국 항공주나 한국 항공주나 이렇게 좀 많이 오른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대한항공의 차트 분석을 해봤는데, 제가 차트 분석을 하면서 다음 주 월요일에 오를 것인가 아니 앞으로 또 오를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 결론은 저도 모른다는 거였습니다. 일단은 제가 보니까 거의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 아닌가. 근데 확실한 게 없거든요. 그리고 주변에 중국에서도 홍다로에서 문제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테이퍼링 이슈도 있고, 그런데 또 재료들은 좋은 게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확실한 것은 제가 무역 쪽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진짜로 내년에는 전시회를 그동안 2019년에서 2021년까지 잘 안 나갔었는데, 확실히 2022년에는 나갈 것 같고, 그러면 이것으로 인해서 만약에 이게 나가도 괜찮다 한다면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고, 그래서 잘 모르는 상황이라서 확실하게 오를지는 잘 모르지만, 내려가는 순간은 5일선을 밑으로 내려가면 이렇게 매도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고요. 일단 이 영상은 오직 그냥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지금 여러가지 시각으로 여러가지 차트 분석으로 대한항공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나는 이쪽으로 믿고 싶다 라고 하면은 매수를 하는 거고, 나는 이건 아니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매도를 해도 되고, 일단 적절하게 판단하셔서 매수 매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지 제 영상은 오직 주린이의 영상으로 참고만 하시고요. 또 영상에서 말 못 드린 게 있는데, 지금이 대한항공은 최근 들어서 거의 최고 상한가가 아닌가, 그러면 또 내려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아니면 자 이제 항공까지 항공 운송까지 이렇게 했으니까 여기다가 여객 수요까지 늘어난다면 더 탄력을 받아서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해보고, 참 이게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 혹시 이 대한항공을 가지고 있다면 매도할 것인가 물어보면 저는 당분간은 매도 안 합니다. 물론 이게 다음 주 월요일에 떨어질 수도 있지만 저는 매도 안 합니다. 왜 매도 안 하느냐? 그냥 그러고 싶거든요. 자, 여기까지 하고 무덤채소의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